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23일 윈TV 미주 뉴스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 반가운 세금 공제 소식입니다. 자녀 세액 공제가 $2,500로 일시적 확대됩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대규모 감세 법안이 자녀 세액 공제를 비롯해 여러 세금 혜택의 변화를 가져올 전망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에는 자녀를 둔 부모나 보호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담겼습니다.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를 기존 $2,000에서 일시적으로 $2,500로 인상하는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부 공동 신고자의 표준 공제도 $2,000가 추가돼 총 $32,000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팁, 초과 근무 수당, 일부 자동차 대출 이자에 대해 비과세 적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항목은 마가 계좌 신설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의 줄임말이 아니라 성장과 발전을 위한 금융 계정을 뜻합니다. 이 계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신생아를 대상으로 개설되며 연방정부가 $1,000를 자동으로 입금해줍니다. 해당 계좌에는 연간 최대 $5,000까지 추가 불입이 가능하고 만 18세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후 대학 등록금, 직업훈련, 첫 주택 구입 등의 목적으로 전체 잔액의 최대 50%를 사용할 수 있으며 만 30세가 되면 용도 제한 없이 전액 인출할 수 있습니다. 윈TV 뉴스 김승재입니다. 주한미군이 4,500명 감축 보도를 공식 부인했습니다. 주한미군이 최근 일부 외신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4,500명 감축 검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주한미군은 23일 발표한 공식 성명에서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미국은 한국 방어에 대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으며 새 정부와 함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월스트리트저널은 22일 미 국방부가 한국에 주둔 중인 약 28,500명의 미군 가운데 약 4,500명을 괌이나 인도 태평양 지역의 다른 기지로 재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국방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국방부 역시 주한미군 철수와 관련해 한미 간 논의된 바는 전혀 없다고 밝히며 해당 보도를 부인했습니다. 켄터키주에서 토네이도가 강타한 가운데 자신의 2살배기 아들을 기적적으로 구조한 일이 발생해 화제가 됐습니다. 켄터키주를 강타한 토네이도 속에서 집이 완전히 무너졌지만 한 어머니는 기적적으로 아들을 다시 품에 안았습니다. 켄터키주 로럴 카운티에서 5월 16일 발생한 토네이도로 현재까지 최소 19명이 사망하고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한 가운데 생존자들은 복구 작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타라 홀리필드도 그중 한 명입니다. 토네이도가 핥히고 간 자리에 홀리필드의 집은 거의 흔적을 찾기 어려웠습니다. 남은 것은 가구 몇 점과 매트리스뿐. 토네이도 발생 전날 밤 홀리필드는 침대에 누워 있다가 강한 바람 소리와 가족의 다급한 문자 메시지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급박한 상황 속에서 홀리필드는 2살배기 아들 파커를 찾아 달려갔지만 토네이도가 먼저 들이닥쳤습니다. 뉴스나 SNS에서는 자주 보지만 이런 일이 내 가족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너무 무서웠다. 바람에 몸이 날아올랐다가 땅에 떨어졌는데 바로 일어나 아들을 찾으러 갔다고 말했습니다. 기적적으로 파커는 잔해 더미 속에서 거의 다치지 않은 채 발견됐습니다. 몇 반을 꿰맨 후 다시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이웃들은 구하지 못했고 집안 물건도 대부분 잃었지만 홀리필드는 자신이 운이 좋다고 여깁니다. 땅에 떨어졌을 때 제일 먼저 든 생각은 아들이 죽었구나였습니다. 아직 2살도 안 된 아이라서 더 그랬다고 말했습니다. 물건은 잃어도 다시 살 수 있다고 말하며 가족은 다르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주변 이웃들이 다 사라졌다. 참 힘든 일이다. 그래도 살아있는 게 감사하다. 나와 아들이 이렇게 서 있는 것 자체가 신의 기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홀리필드는 남편도 무사히 찾았고 현재는 가족과 함께 친척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2025년 미주 충청향후 총연합회 대표자 회의 및 충청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지난 20일부터 사흘간 이어진 2025 미주 충청향후 총연합회 대표자 회의 및 충청인의 밤 행사가 성황리에 마무리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미 중서부 충청향후회의 주최로
놀스부르크의 한 호텔에서 개최됐으며 충청남도, 세계 충청향후회, 충청북도, 금상군, 시카고 한인회가 후원했습니다. 첫날 공식 행사는 전윤수 사무국장의 개회 선언을 시작으로 정대한 대회준비위원장의 환영사와 창립 경과 보고가 이어졌습니다. 이어 미주 충청향후 총연합회 창립 선언과 함께 김평순 연합회장이 취임사를 통해 향후회의 발전과 활성화를 위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김 회장은 미주 각 지역 충청향후회가 한인 커뮤니티의 모범단체가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회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는 후원을, 활동이 저조한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미주에 250만 명 되는 우리 한인 동포들이 살고 계신데요. 저희들 추산으로 한 4분의 1은 충청도인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60만 명이 넘는 충청 향후 회원들이 있는데요. 우리 고국 그 충청남도 북도에서도 그 미주에 계신 우리 출향인 충청인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아요. 아시다시피 한국은 인구가 감소되고 이래가지고 해외에 있는 우리들도 옛날보다는 좀 몸값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충청인들을 고향으로 모신다고 아까 우리 김태훈 지사님도 외국에 계신 우리 특히 미국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향으로 모시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저희들 그거를 될 수 있게 저희들도 우리 향후회가 앞장서서 충청도를 홍보하고 충청도의 좋은 우리 혁신 신도시에 또 은퇴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여건을 소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또한 세계 충청향후회 이욱순 회장에게 감사표를 수여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행사는 축사와 연합회계 전달식에 이어 충청인의 밤 축하 공연과 영상 상영으로 더욱 풍성하게 채워졌으며 21일에는 시카고 시내 관광이 진행됐습니다. 22일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며 참석자들은 충청인의 화합과 결속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한편 이번 행사를 위해 시카고에 방문한 충청남도 인구정책과 성윤모 주무관을 포함 관계자들은 충청도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습니다. 워싱턴 DC에서 외교관 2명이 피살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워싱턴 DC에서 이스라엘 대사관 소속 직원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현장에서 체포된 용의자는 팔레스타인을 해방하라며 반유대주의적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건은 21일 밤 캐피털 유대인 박물관 인근에서 발생했으며 당시 이스라엘 대사관 직원들은 인근에서 열린 유대계 외교 행사 후 귀가 중이었습니다. 용의자는 무리에 접근해 총을 발사했고 박물관 보안 요원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숨진 두 사람은 약혼을 앞둔 젊은 커플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미 정부 관계자들은 이를 반유대주의적 범죄로 규탄하고 유가족에게 애도를 표했습니다. 최근 워싱턴 DC에서는 유대계 기관을 향한 위협이 잇따르고 있어 유대인 사회는 정부의 보안 강화 조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중국의 대만 공격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승재 기자가 전합니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미군이 공산주의 중국과의 잠재적 충돌에 대처하기 위해 인도태평양으로 관심을 옮기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9일 폭스뉴스에 출연한 헤그세스 장관은 미 국방부가 인공지능과 드론 등 첨단 기술이 중심이 되는 현대전에서 미군이 중국의 군사력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는 폭스뉴스에 지난 아시아 순방은 국방부가 유럽과 중동에서 인도태평양으로 초점을 옮기고 있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는 중국 공산주의자들의 의도와 능력을 이해하고 있으며 그러한 분쟁을 억제할 수 있는 군대를 건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미 국방부 관리들은 중국의 대만 공격 시기를 2027년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상원 군사위원회에 참석한 헤그세스는 시 주석의 말과 군부의 행동을 고려할 때 2027년 시한은 매우 현실적인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헤그세스는 시진핑을 언급하며 만약 그가 성공한다면 미래의 무역, 군사동맹, 전 세계에 대한 미국의 영향력에 심각하고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윈티비 뉴스 김승재입니다.
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휘발유차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국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휘발유차 신차 판매 금지 정책을 무효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며 미국 내 친환경차 전환 정책에 큰 변화가 예고되고 있습니다. 해당 법안은 5월 22일 상원에서 51대 44로 가결됐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 시절 환경보호청이 캘리포니아에 부여했던 배출 규제 면제 권한을 공식 폐지하는 것으로 캘리포니아를 포함해 12개 주가 채택했던 강력한 기후 정책의 법적 기반을 흔들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계획은 2035년부터 휘발유 전용 신차 판매를 전면 중단하고 전체 신차의 80%를 전기차, 나머지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로 전환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으로 미국 내에서 가장 진보적인 환경 정책 중 하나로 평가받아왔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석유업계의 로비에 휘둘린 상원이 불법적인 절차를 통해 환경 정책을 무력화시키려 한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그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이 조치는 석유 기업과 극우 정치 세력의 승리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자동차 업계는 법안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채널 24.5 윈TV 시카고. 윈TV는 공중파 채널 24.5를 통해 매일 24시간 방송하는 미 중서부 최대 한인 방송국이며 시카고 한국일보도 함께 경영하는 종합 미디어 그룹입니다. 저희 유튜브 채널 윈TV 시카고의 성장을 위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